안녕하세요. 보험 쉽게 알려주는 알려주지용TV 유정은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을 사례를 통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를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일까? 둘째, 교통사고로 형사비를 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치료를 더 안 받겠다는 조건으로 150만 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합의는 민사합의일까요? 아니면 형사합의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정답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이 보장해주는 건 민사적 책임이고 운전자 보험이 보장해주는 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서 제정한 법률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을 하면 국민 모두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 상대방 치료비와 상대방 수리비를 잘 물어주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만 묻겠다. 대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고는 정말 나쁜 거니까 형사처벌까지 해야겠다라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상대방 수리비를 잘 물어주는 것, 이 부분이 민사적 책임이고요.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상대방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상대방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손해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등 다양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요. 이 배상책임 특약들은 자세히 보면 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진 보험들은 다 민사적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고는 민사적 책임만으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요. 이때 이 형사적 책임, 즉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가 되는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 일당이나 면허 취소 위로금이 관련된 특약인데 현재는 자가용 운전자는 가입이 불가하고 영업용 운전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보상 가능하고 대인배상은 상대방 치료비, 대물배상은 상대방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형사적 책임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최대 2억 원, 이전 상품들은 다 1억 원 미만으로 보상해준다 라는 내용과 행정적 책임은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가 되는 경우 면허 취소 보험금이나 면허 정지 일당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고 현재는 영업용 운전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그리고 뺑소니입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에서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세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1억 원까지만 보상 가능했었지만 현재 각 회사에서는 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을 1억 원까지만 보상이 되었었지만 현재는 2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입 금액을 2억 원 기준으로 전치 6주에서 10주 미만에는 2천만 원, 전치 10주 이상 20주 미만에는 8천만 원, 전치 20주 이상 25주 미만에는 1억 원, 전치 25주 이상일 경우 1억 5천만 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얘기하는 12가지 유형입니다. 1번 신호위반, 2번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번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과속, 4번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번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번 무면허 운전, 8번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9번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 스쿨존 사고, 12번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무면허 및 음주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10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개문발 차 사고라고 해서 버스가 개문,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발차, 차를 출발해서 승객이 다친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12번 화물고정 조치 위반은 12개 항목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항목인 거 아시죠? 화물차들이 화물 고정을 잘 못하거나 느슨하게 해서 적재된 화물이 낙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항목을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20km 이상 과속 이런 것들은 일반 운전자들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항목들은 나라에서 민사적 책임으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것이니 평소에 더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자 A가 운전을 하다가 꼬리물기로 좌회전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 B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 A의 명백한 신호 위반이었고 A의 과실 100%, 그리고 운전자 B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 명백한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은 운전자 A에게 있죠. 그리고 운전자 B는 전치 6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고 후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고 운전자 A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 B에게 누가 찾아갈까요? 맞아요. 바로 운전자 A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A의 과실 100%이기 때문에 B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가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해자 B와 합의 시도를 합니다. 보상과 직원이 피해자 B에게 말하길 그동안 치료비 다 보상해드리고 정신적 피해 및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다 보상해드릴 테니 150만 원에 합의하시고 이제 그만 퇴원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와 1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150만 원 합의를 본 것은 민사합의일까요? 형사합의일까요? 정답은 민사합의입니다. 이 민사합의는 운전자 A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 매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끝일까요?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였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A는 피해자 B와 민사합의 이외에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죠. 여기서 형사합의도 운전자 A가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처럼 대신 형사합의를 해줄까요? 아니요. 이런 경우 형사합의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형사합의는 운전자 A가 직접 하셔야 해요. 그럼 전치 6주 신호위반 사고인 경우는 형사합의를 얼마 정도 해야 할까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로 형사합의를 합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치료만 활용하세요. 만약 이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전치 6주가 되면 300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 6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을 보상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인 거예요.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하필 그 상대가 관광버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관광버스에 성인 30명이 타고 있었고 그 30명이 다 전치 12주 정도 진단을 받아서 형사합의금을 각각 8천만 원씩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와 관광버스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건 민사적 책임에 따른 민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입니다. 30명이 각각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8천만 원씩 30명이면 얼마일까요? 24억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24억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전 그냥 경제적 파산인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었고 가입하고 있는 증권을 확인해 보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2억 원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좌절을 합니다. 내가 합의해야 하는 금액은 24억 원인데 내 가입 금액은 겨우 2억 원이네? 라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가입했다면 사고 발생 시 총 보상 한도가 2억 원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 각각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아까 8천만 원으로 30명, 즉 24억 원이 형사합의금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24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해서 각각 형사합의금을 1억 원씩 요구한다면 4명만 되어도 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운전자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했었죠. 첫 번째,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여기서 12대 중과실 안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2가지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둘째,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보통 여름에 휴가철이다 보니 차량 이동량이 많아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려주지용TV의 유정은 팀장은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즐거운 휴가, 안전운전을 진심으로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